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그린워싱인데요. 제가 주제를 ESG 시대의 최대 리스크 그린워싱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린워싱의 정의와 유래와 또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린워싱은 녹색, 즉 그린과 세탁, 워싱의 합성어입니다. 보통 재화나 용역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해서 표시 또는 광고를 허위 또는 과장해서 단지 친환경적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위장 환경주의라고 많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은 미국의 환경운동가이자 생태학자인 제이 웨스트벨드에 의해서 1986년 처음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이 웨스트벨드가 남태평양 한 호텔방에서 수건 재사용으로 지구를 살리자라는 어떤 문구를 보면서 정작 호텔 측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자원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후에 그린워싱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린워싱의 주체는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해당됩니다. 다양한 주체가 그린워싱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워싱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아까 그린워싱은 아까 말했다시피 친환경적인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블루워싱이 있습니다. 블루워싱은 보통 인권 리더십 이미지만으로 글로벌에서 어떤 시장 진출에 대한 운영권을 획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 유엔기구의 보통 깃발이라든지 상징들이 보통 블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루워싱이라는 어떤 명칭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브라운워싱도 있습니다. 보통 환경 성과가 좋을 경우에 보통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 성과 정보를 고의로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의 논란을 피하는 그런 행위를 바로 브라운워싱이라고 합니다. 또 임팩트워싱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금융기관에서 임팩트워싱이라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구체적인 기준 없이 어떤 임팩트와 관련된 자산을 모두 집계해서 시장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려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지속가능 금융의 어떤 목표와 어떤 성과와 관련해서 허위 또는 과장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이러한 모든 워싱 행위를 통해서 ESG 워싱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 새로운 어떤 워싱이 등장했는데요. 워크워싱이라고 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깨어있는 척 하지만은 실질적인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워크워싱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보통 LGBTQ+와 관련돼서 핑크워싱이라는 어떤 용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린워싱과 ESG 워싱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패러다임 전환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어떤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적 자본주의로, 그리고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러한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ESG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그린워싱, ESG 워싱의 배경으로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ESG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그래프는 구글 트렌드에서 2004년도부터 2022년 11월까지예요. 그래서 ESG에 대한 전 세계 관심도 추이를 따온 겁니다. 보시면 위에는 ESG 워싱에 대한 관심도고요. 밑에 그래프는 그린 워싱에 대한 관심도 추이입니다. 똑같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즉 ESG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ESG에 대한 워싱이 우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린워싱의 어떤 세 번째 배경으로 자본이 대이동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GSIA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협회에 따르면 ESG 투자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 35조 3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전 세계 운용 자산의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도이치방크에 따르면 ESG에 대한 규제가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에 2035년까지는 160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ESG와 관련된 금융 규모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ESG 대출, 그리고 ESG 투자, 금융 상품, ESG 채권,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ESG 금융 규모를 저희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이 전수조사, 즉 공적금융과 민간금융 모두 합쳐서 전수조사한 결과 2021년 말 기준으로 787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611조에 달했던 거죠. ESG 워싱, 그린 워싱이 또 등장하는 배경 중에 마지막으로 소비자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친환경 경영,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의 물건과 제품을 사주는 이런 어떤 그 기준으로 소비자가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MZ 세대라고 해서 미닝아웃으로 대표하는 가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린워싱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라초이스라는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사가 있는데요. 2007년과 10년에 제시한 그린워싱 기준이 있습니다. 2007년에는 그린워싱의 6대 제약이라는 보고서를, 그리고 2010년에는 7대 제약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 테라초이스가 환경성 조사 결과 2007년 보고서에서는 환경 주장을 한 1018개의 제품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이 6대 제약의 최소 한 가지에 포함됐다. 그리고 2010년에는 95%가 7대 제약 중에 한 가지에 포함됐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7대 제약을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상충 효과 감추기, 그리고 증거 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없는 주장, 두 가지 약 중 덜한 것, 거짓말, 허위 라벨 부착, 이 7가지를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테라초이스가 규정을 했고요. 이것을 하나의 죄악으로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어가 어려운 게 많은데요. 첫 번째 상충효과 감추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충효과 감추기는 쉽게 말하면 친환경적인 특성만 강조하면서 다른 속성에 대해서, 즉 피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은 당연하게 증거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이라고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애매모호한 주장은 너무 광범위하거나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주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련성 없는 주장은 사실일 수는 있지만 친환경적 제품을 찾는, 소비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친환경적 주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 용기에 재활용이라고 써 있다 한다면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페인트 안에 있는 용기의 내용물이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라는 거 중요한 건데, 용기에 재활용이라고 씀으로써 하나의 어떤 그린워싱을 저지르는 어떤 형태를 말합니다. 또 두 가지 악 중 덜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범주가 전체적으로 환경적이지 않을 때 그 범주에 있는 다른 제품보다 더 환경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석탄 발전소에 타랑시설 하나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타랑시설을 하지 않는 어떤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친환경 석탄 발전소라고 명명하는 행위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허위 라벨 부착은 당연하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라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로고를 부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린워싱의 유형 중에 선택적 공개, 그리고 상징적 행동으로 또 나눌 수도 있는데요. 선택적 공개라는 것은 부정적인 내용을 은폐하고 제품의 환경적 성능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를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하게 발췌된 숲에서 종이를 채취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종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제지 과정에서, 표백하는 과정에서 염소와 같은 중요한 어떤 물질들이 배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대표적인 행위로서는 패션 회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패션 회사 같은 경우는 공급망의 아동 노동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유니세프의 어떤 그 기부금을 내는 행위로서 자신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워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에서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해서 사실 스콥 1, 2 즉 직접 배출량은 사실은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량은 적습니다. 대신 금융기관은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행위, 즉 투자, 대출, 보험 이런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행위 과정 속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스콥3 조직 밖의 배출량인 스콥3 배출량을 금융 배출량을 줄이는 행위를 통해서 본질적인 어떤 기후변화 관련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어떤 조직 내에서 스콥 1, 2만 줄이는 방식으로 인해서 어떤 기후 관련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런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그린워싱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워싱이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WEF, 즉 세계경제포럼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와 NGO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린워싱이 더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국제적 인식과 규제가 점점 더 지속 가능한 소비와 투자를 요구함에 따라서 그린워싱의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워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기관 중에 디스모그라는 데가 있습니다. 디스모그가 유럽 지역의 6개 주요 화석연료 회사에 대해서 그 온라인상의 홍보물과 실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화석연료 포트폴리오 상의 어떤 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쉘의 경우는 온라인상의 홍보로서 81%를 그린이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포트폴리오, 즉 포트폴리오 상의 화석연료에 대한 점유율은 90% 닿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온라인상에 홍보하는 그린이라고 홍보하는 것과 자신들 포트폴리오 상의 점유율 불일치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 화석연료 기업 회사들이 그린워싱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총 프로모션의 어떤 주제별 비율을 보시면 게시물의 20%가 기업의 기후 계획과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린워싱의 사례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ESG 관련된 정책 절차에 따르면 펀드 편입 대상의 ESG 기업을 선정할 때 그 ESG 기업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사전에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 조사 없이 펀드 편입 기업을 미리 결정을 한 후에 사후적으로 짜맞추기식 행위를 했습니다. 이 결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에서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에 대해서 ESG 펀드의 워싱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린워싱 사례로 애니의 사례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는 이탈리아 국영 석유 기업입니다. 그 팜유 기반의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디젤 플러스라고 해서 이 디젤 플러스에 대해서 애니는 그 과장 광고 마케팅으로 해서 비영리 단체로부터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그 50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보통 디젤 플러스는 수송용 연료이고요. 수송용 경유이고요. 그리고 산림 파괴를 수반을 하기 때문에 결코 친환경 연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가 디젤 플러스를 마케팅을 하면서 연료가 재생 가능하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5%에서 최대 40%까지 감축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탈리아 당국에서 정확한 명분이 없다. 그리고 근거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애니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팜유 기반의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디젤에 대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SG존슨은 가정용 세척 제품 브랜드인 윈덱스를 출시하면서 그린리스트한 로고를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린리스트한 로고는 실제로 제3자 검증을 받은 3자의 어떤 리스트가 아니고요. 자사에서 만든 리스트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검증을 받은 것처럼 로고를 부착을 해서 그린워싱으로 판단된 기업입니다. 이러한 그린워싱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린워싱의 피해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시장 질서 전반을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녹색 제품 개발 의지와 투자를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환경 피해를 유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환경 개선을 지연하고요. 환경 오염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그린워싱에 대한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서 각국마다 그린워싱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그린 가이드를 기업에 제공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경쟁시장국에서요. 친환경 마케팅 시행 지침인 그린 클레임 코드를 발표를 하는데요. 6대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올해부터 사실 단속에 대해서 강력하게 실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6대 원칙을 보시면 첫 번째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숨기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비교는 공정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입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후변화와 보건력에 대한 소비자 코드를 통해서요, 그린워싱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에 홍보 마케팅 비용의 80%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광고판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또 회사나 웹사이트에 30일간 해명 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린워싱에 대한 방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위에 있는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대한 심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환경기술산업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환경성 표시 광고 시장 관리 제도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해서 그린워싱 방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시광고법이나 환경기술산업법 같은 경우는 금지 행위를 네 가지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과장 광고의 표시광고, 그리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라고 이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시정 조치를 통해서 만약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표시광고법의 그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 지침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체나 환경에 어떤 유해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그 배출량 저감 관련돼서 용어나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 예를 들면 천연이라든지 자연, 무, 저, 유기농, 생분해성 이런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부분이 그린워싱에 해당되고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이나 에너지 전략에 대한 사용 저감에 관련 용어도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관련 용어나 표현의 사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속성과 효능 관련된 용어, 표현의 사용도 어떻게 하면 이게 그린워싱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그린, 웰빙, 에코 등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마크에 대한 사용도 있는데요. 법적 마크에 대한 사용, 그리고 업계 자율 마크에 대한 사용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워싱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과 침묵하다라는 의미의 허쉬의 합성어입니다. 기업이 친환경 정책이나 논란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을 하거나 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더 이상 제시하지 않는 행태를 말하는데요. 네,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는 기후 컨설팅 기업인 사우스폴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이 사우스폴은요, 12개국 여러 섹터에 걸쳐서 탄소 배출 목표치를 제로로 하는 1200개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SBTI, 즉 과학을 기반으로 한 넷제로 계획을 세운 기업 중에 4분의 1이 계획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즉 COP26에서는 기후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 수백 개의 기업이 넷제로 목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COP27을 앞두고는 SBTI의 목표를 그러나 COP27을 앞두고는 과학 기반 기후 목표 공개를 점점 꺼리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고배출 기업으로 식별이 됐고요. 이 3%가 이를 어떤 홍보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린워싱이 나타나는 배경은요, 그린워싱으로 인해서 많이 비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린워싱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기후 목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탈탄소화에 대한 지식 공유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심찬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하고 산업협력에 대한 기회를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워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는요, 첫 번째는 분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 텍소노미, 즉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린 텍소노미의 조기 정착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고요.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셜 텍소노미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즉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분류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친환경 기업인지 활동인지를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느 어떤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인지 아닌지를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두 번째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워싱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정보 비대칭입니다. 즉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이런 그린워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ESG에 대한 정보 공개를 조기에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상품에 대한 ESG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교육을 통한 어떤 소비자의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ESG의 어떤 워싱이나 또는 그린워싱에 대한 아직까지 합의된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행위 기반으로 나오는 ESG 워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더욱 모호한 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또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 시민사회, 소비자 등이 모여서 이러한 ESG 워싱이 어디까지를 ESG 워싱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그린워싱을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워싱 관련돼서 신고라든지 환불, 보상 이와 관련된 민원 어떤 기관의 어떤 확대가 필요하고요. 또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린워싱이나 ES워싱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독 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차원에서 그린워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린워싱, ESG 워싱은 기업의 진정성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ESG에 대한 선언을 하고 그리고 ESG 활동을 하고 그리고 ESG 성과를 내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텐데요. 보통 이 사이에 어떤 간극, 즉 갭을 줄이는 활동들이 곧 진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즉 그런 ESG 활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ESG 성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갭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요. A, B, C, D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A, 어프로치, 접근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B, 비즈니스 모델, 즉 사업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C, 컴펜세이션, 보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네 번째 D, 정보 공개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렇게 A, B, C, D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프로치, 즉 A에 대한 방식에서는요, 보통 ESG를 경영을 선언을 하고 나서 경영 전략에 이런 ESG에 대한 경영 전략을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건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환경 또는 ESG 사업 모델 개발로 수익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ESG 워싱으로서 소비자들은 또는 이해관계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환경 그리고 ESG를 임직원들의 어떤 성과 보상 체계로 연동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ESG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린워싱 ESG 관점에서는 전과정 평가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워싱, ESG 워싱과 관련해서 영화를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도 서울 환경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바가 있는데요. 더 그린 라이라는 영화입니다. 베르너 부테 감독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그린워싱, ESG 워싱과 관련된 영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더 그린 라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된 바가 있고요. 이 내용은 대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이미지, 죄송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대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마케팅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입니다. 그 감독인 베르너 부테가 그린워싱 전문가인 카트린 하르트만과 위장 환경주의에 대항해서 자신을 어떻게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나가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책은 카트린 하르트만의 위장 환경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글로벌 기업들이 얼마만큼 그린워싱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